또 다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헌책방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랜만에 갔더니 여전히 그 헌책방이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실 헌책방 사진을 원했던 건 아니고 도서관 사진, 서가 사진을 원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했는데 생각하는 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고 이걸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십니다. 예, 되게 나쁜 예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동기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도서관에 가서 나쁜 짓을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뜯어 말리긴 했는데 그 일도 몇 번 더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서관 서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꺼내서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꽂아놓습니다. 아무데나 꽂힌 그 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 서가는 기본적으로 책이 많습니다. 큐레이터가 도서관의 서가에 책들의 위치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책들의 위치에 잘못 꽂혀져 있는 책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모래사장에 바늘 추는 아니라도 발견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겁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그 주변에서 책을 찾고 있던 누군가가 이 책은 완전 잘못 꽂혔네? 꺼내서 트레이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그 책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제 동기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을 못 살게 구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말씀 좀 몇 번 더 했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활동을 도서관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책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책이 잘못 꽂혔어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서가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 사서 분들이 지나가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위치를 발견하면 쭉 확인한 다음에 이 책이 잘못 꽂혀 있다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을 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책에 그 흔히 이제 말하는 RFID라고 불렸던 그 칩들이 요즘 많이 꽂히니까 그 많이 꽂히는 이유는 책을 들고 나가면 삐삐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기능을 약간 추가하는 겁니다. 예. 옆에 책들과 많이 다른 그 일련 번호를 가지는 책이 꽂히면 빨간불을 켜는 겁니다. 이게 제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책장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그 MIT 미디어랩에서 초기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디어랩에서 만든 그 약간 프로토타입 같은 것이 포스트잇인데 거기에 이름을 써서 붙이면 그 이름을 감지를 하는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철 거라고 적어서 책에 붙이면 그게 제 거가 되는 겁니다. 공용하는 그 책장이라도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인다 꽂으면 제 것만 쭉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책장을 만드는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제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책장의 아이디어. 이 사례는 그 앞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필터링을 하는 어떤 식물벽 아이디어인데 여기도 센서를 ABCD 센서를 매단 다음에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자 혹은 학생이나 교사들한테 돌려주는 수준에서 멈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 위치에 있는 센서가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A건 B거나 이런 메시지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목이 말라면 물 좀 주세요. 있을 수 있고요. 먼지가 너무 심해요. 창문 열지 마세요. 그것은 뭐 C 정도에 있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거 좋은데요라고 말했던 학생인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왜 뭐가 좋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거기 학생들 그만 들어가요. 이것은 C 레벨, C 위치에 있는 센서가 트위터 계정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저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위치에 있었던 센서는 방금 지나간 자동차 신고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B 위치에 있는 센서에서는 나도 좀 살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변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한 자리에 잘 모은 뒤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이 세계에 숨어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탐구한다. 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자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물의 위치 찾기라는 아이디어로 세계를 개선하는 그렇게 해서 세계에 개입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름은 이제 생각하는 추린문이라고 정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저 네스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스스로 학습하는 실내 온도 조절기 2010년 즈음에 만들어져서 2011년 즈음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많이 판매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구글에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현재 구글 네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인공물들을 자동화시키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네스트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님의 온도 조절 패턴을 학습합니다. 초창기 버전은 일주일 정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자동화하는 겁니다. 언제쯤 주인님이 샤워를 하는지, 언제쯤 일어나는지, 언제쯤 잠이 드는지, 잠이 들었을 때는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일어났을 때는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깨기 전에 가장 좋은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쯤 나가는지, 나가고 난 다음에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학습한 뒤에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출시되었던 네스트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그 온도 조절 그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 조절하는 거 그걸 뜯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을 우리나라 보일러 시스템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저 네스트는 거의 유통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요. 저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네스트. 2018년 버전에 나왔던 것은 저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문에 부착하는 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의 현관문에 저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출입문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저런 장치가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열려라 참깨 라고 하면 열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얼굴로 인식하겠죠. 그러면 문이 먼저 말을 겁니다. 누구? 안에 없어요. 물론 지금 핸드폰을 다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필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얼굴, 친구의 얼굴, 그보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친구의 목소리일 겁니다. 누구 집에 있어요? 라고 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를 감지해서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현대사회에서 쌓이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 중에서 가장 초대형, 가장 거대한 규모는 핸드폰 통신 사업자가 모으고 있을지도 모르는 목소리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과 저 문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제 핸드폰으로 상위로 가장 자주 전화 통화를 했거나 메시지를 나누었던 그 핸드폰에 그 리스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이름은 대충 이름으로 저장이 되니까 누구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저 문 앞에 와서 말하면 될 겁니다. 누구 있어요? 라고요.
회의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와서 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뭐 심플한 방법이겠죠. 예, 이 회의실 사용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택배 기사가 오면 바깥쪽 출입문은 열어주지만 안쪽 내실문은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하는 출입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트는 구글에 인수된 다음에 구글 네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구글 네스트의 목표는 가정에 있는 아주 다종다양한 그 인공물들을 지능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가보시면 참 많은 종류의 하드웨어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들을 보셔서 구매하시는 건 뭐 그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굳이 구매할 것 없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아이디어들이 구글 네스트 안에 있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교실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IBM에서 이제 왓슨이라는 그 의사가 되는 준비를 계속했던 2011년부터 유명했던,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사업을 철수하겠다. 왓슨이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모델인 것 같다. 퍼포먼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그 평가를 받으면서 IBM에서 왓슨 사업을 점령하는 뭐 이런 식의 논평은 되고 있습니다만, 왓슨이 가장 그 유명했던 흥행했던 2014년경에 만든 IBM 쪽의 아이디어입니다. 생각하는 교실. 저 위에 헤드라인 있는 것처럼 5년 내 교실이 당신 학습할 겁니다. 인 겁니다. 교실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연결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존재는 교사나 학부모가 아니라 저 교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죠. 우리나라 교실에 이런 것들이 설치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데이터를 어떤 현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교실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이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이 선생님은 수업이 현상이죠. 그걸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은 뭐 카메라, 학생들의 태도, 그리고 선생님의 말의 어떤 패턴,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잠을 자는 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학교폭력 때리는 학생이 있는지, 혼자 가만히 있는 학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교 혹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것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생각하는 교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교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 좀 자유 학생.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다는데요. 때리려고 하는 학생, 때릴 가능성 있는 학생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때릴 거니? 과학실에 걸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과학실이 되면 실험 방법은 말이야 라는 것을 교실이 말을 하고, 학생들은 교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실과 커뮤니케이션 할지 앞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떤 스피커 타입의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랑 대화할지 뭐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실과 대화하는 방법은 교실에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교실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교실을 향해서 말하고, 교실은 학생들을 향해서 말하고, 얘들아 그만 자자, 수업 시작하자,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청소 좀 하자 얘들아, 공기가 너무 탁하네, 창문 좀 열까? 이런 대화를 교실이랑 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은 여러 가지 건너야 되는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개인정보 문제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개인정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의 미래 교실, 이런 형태의 생각하는 교실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교실이 이렇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만, 특정한 교실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세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 속의 원리를 탐구하는 재료로서 자를 넘어서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세계를 개선해보자. 그리고 그 세계에 개입하자. 어떤 생각하는 사물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저의 아이디어이자 뭐 정확히 제안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안경, 이것도 아주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제가 처음 이걸 접했던 게 2014년인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름은 뭐 구매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방식으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왈캠이라고 불렸고, 뭐 요즘 나오는 브랜드로는 마이아이,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초기부터 이 안경 다리에 부착하는 카메라 타입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본체는 있습니다. 뒤에 안경 다리에 부착하는 이 카메라 타입의 부착물을 이렇게 붙이면, 저 위쪽 사진처럼 이 왈캠의 초기 시나리오는 시각장애가 있는데 완전히 못 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시력이 떨어진, 교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장애 개선 장치였습니다. 메뉴판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손가락의 위치를 감지하고 손가락 주변 텍스트를 그러니까 감지한 뒤에 읽어줍니다. 초기 버전은 단지 읽어주기만 하고 점점 업그레이드되면 당연히 뒤에 인터넷이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저런 말이 가능하겠죠.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무슨 멤버십으로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카메라가, 말하자면 생각하는 안경이 이것을 장치를 부착하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안경을 생각하는 안경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는 능력을 확보한 것처럼 경험되는 안경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안경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라고 불렸고 2015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출시가 되었다가 그 개인정보 침해, 그러니까 이 구글 글래스를 쓰고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구글 글래스를 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거든요. 녹화되고 있는 것 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구글 글래스는 그 시절에 판매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 글래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그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 안경을 끼면 저렇게 엔진을 조립하는 분한테는 새로운 타입의 엔진이 오면 계속 훈련을 받고 연수를 받고 하겠지만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왼쪽으로 돌려야 빠집니다. 와 같이. 그리고 저렇게 진료하는 의사한테는 분명 차트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코멘트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하겠지만, 이 안경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환자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어떤 증상이 있던 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하는 안경의 사실 현재 버전입니다. 구글 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발표들은 접하게 됩니다. 이 구글 글래스가 대학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학에 학생들한테 이 구글 글래스를 다 나눠줬다라고 막 시나리오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안경을 쓰고 수업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영상 강의를 시청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무슨 변화가 발생할까요? 그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최선의 생각하는 안경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능이 구현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능형 안경, 스마트 글래스라고 흔히 부르는
이 안경은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어떻게 건너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글라스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거의 탑티어에 해당하는 선글라스 브랜드가 스마트 글래스를 한번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실험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경 브랜드는 워낙 신뢰도가 높은 안경 브랜드라 그 안경 브랜드가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면 사용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내려갈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안경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사업하는 어려운 게 아닐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시장에서 논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례는 이 도식으로 얼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더 잘 탐구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사물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고요. 그 버전으로 조금 넘어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수준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생각하는 사물,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있는 생활 세계에서 필요한 생각하는 사물, 그 생각하는 사물을 궁리를 하시면서 세계의 어느 위치에 이 생각하는 사물을 배치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담아서 옆에 있는 책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이라는 책을 정리했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에서 정리된 맥락은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 약간 특화된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하려고 애를 썼던 책이고요. 뭐 출간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개인적인 판단, 저자 입장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 굉장히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책에서 정리했던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에 대한 전망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제안들, 이런 것들은 현재도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셔서 보시거나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 것 같으세요? 스마트 글래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된 지는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글래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글래스는 충분히 사용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공의 영역에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은 되실 그런 직업의 영역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내담자가 왔을 때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글래스가 알려주겠죠. 지난번에 이 내담자의 현재 상태는 이런 식의 정보를 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정보가 이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전달되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상황,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으로 딱 특화시켜서 이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책을 읽는다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밖으로 나가진 않고 책을 보겠다라고 정하면 아마 개인정보 침해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책을 읽는 겁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앞에서 보이는 것들을 영상으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기본 기능이니까요. 그 기능을 켭니다. 그러면 책장을 넘기면 이 친구가 다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저장하면 워낙 파일 사이즈가 커질 테니까 카메라로 찰칵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원본 이미지를 다 저장할 필요도 없으니까 OCR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OCR로 불렸던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 안경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북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우려는 시도는 확 줄지 않을까요? 아마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나는 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안경이 하겠지와 같은 방식으로 적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사용하신 세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사용을 하셨을 테니까 그 이전 경험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했던, 그러니까 정말 10개 이상, 몇십 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기억했어야 했던 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세대에서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있어야 했던 시절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물학적인 인지 시스템이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경이 스마트폰만큼이나 저한테 익숙해지면 아마 책의 본문을 기억하려고 안 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이렇게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스마트 글래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저자가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읽어줄래? 라고요. 읽어주겠죠. 회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할 때는 어떤 양해 같은 걸 구한다고 가정하고요. 회의에 가서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회의 내용들이 이 친구가 저장하겠죠. 회의 내용들을.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누가 했던 말 그거 좀 다시 정해줄래? 라고 안경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다시 책을 읽는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경에 적응이 된 상태라면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적응된 상태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 같으십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릅니다. 그리고 어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고 책을 후루루루 넘겨서 저장시키는 게 목표일까요? 시간이 좀 아까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경이 얘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게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하나를 들고 갑니다. 거치대. 책 거치대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책을 꺼냅니다. 책을 책 거치대에 올립니다. 이 거치대가 구현해야 되는 고유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스마트 글래스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치대는 책장을 자동으로 넘기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책장을 넘기는 책 거치대를 옆에 두고 구해온 책을 옆에 두고 거치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를 벗어서 그 앞에 겁니다. 이제 책을 읽는 것은 스마트 글래스고요. 저는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구글 북스에 다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실 겁니다. 제가 원해서, 제가 좋아해서, 제가 고른 책 100권하고 구글 북스에 있는 1억 권하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고른 책 100권이 저한테는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100권에 대한 정보를
계속 키워서 1000권을 만들고 2000권을 만들고 5000권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권에서 1000권이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어디 꽂을 데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서관을 나올 때 스마트 글래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읽었니? 다 기억했지? 내가 다음에 물어볼게 라고요. 그러면 스마트 글래스가 답을 하겠죠. 네 주인님 다 읽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운전하다가 물어보겠죠.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쓰여진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부분 읽어줘. 운전하면서 읽겠죠. 제가 좋아하는 저자라면 그 저자가 이 사례 소개한 적이 있거든. 읽어줘. 이 저자가 이 개념 사용했었어. 읽어줘. 저는 생각하는 사물이 얼마나 더 많이 유통될지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도 없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 특정 위치에서는 점점 더 요긴하게 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연결되어 생각하는 능력을 확보한 혹은 생각하는 능력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인공물을 이용해 그 인공물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물이라고 일단 이름 붙였었고요. 그런 인공물을 이용해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안드리는 방법은 생각하는 사물의 위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적절한 위치라면 그 생각하는 사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테니까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의 제 아이디어이고 제가 지금까지 찾아놨던 사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관심이 생기신다면 해보십시오. 네. 이 남아있는 대학 기간 동안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